네, 안녕하십니까. 거액자산 양성 대한민국 최고 전문가 토마토 투자 클럽 최병훈 전문가입니다. 이제 아침에 시장이 잠깐 급등하면 또 제자리 내려오고, 최근 들어 외국인들이 그저께는 좀 많이 샀다가 선현물 샀다가 계속 또 팔고 있고, 수급이 부재한 상황, 즉 부재보다는 수급이 계속 외국인들이 구조적으로 계속 팔고 있기 때문에 전체 종목으로 보면 잘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개별 이슈가 있는 종목들이나 아니면 실적이 좋은 기업들 위주로 좀 시세가 나고 있고요. 그리고 전체 거래량도 많이 준 상태에서 시장 자체가 힘이 빠지고 이제는 국장은 안 되겠다. 어떤 보면 어디에서는 요즘 또 썸네일 이렇게 보면 코스닥 할 바에 장외한다 이렇게도 있고, 요즘 보면 대다수 종목들이 힘이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왜 그럴까 이런 생각을 항상 해야 되겠죠. 그럼 앞으로는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매매를 잘 하신 분들은 알아서 하시면 되고, 이제 매매도 잘 못하시고 장기 투자도 잘 못하시는 분들이 지금 가장 어려웠을 거로 보입니다. 특히 주식 처음 한 사람들은 가는 주식을 막 따라해서 좀 수익이 나다가 그 이후부터 좀 주식이 한 1년, 2년 되신 분들은 오히려 돈이 잘 안 되고 힘든 장이 지속될 거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단기에 끝날 이슈는 아닌 것 같고요. 큰 흐름에 보면 우리 원달러 환율은 지금 고공행진 중이죠. 잘 안 빠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1383원인데 원달러 환율도 높은 상태고, 그러면 아직까지 계속 구조적으로 보면 달러가 강세고 우리나라 원화, 위안화 이런 건 약세고요. 또한 이제 일본도 좀 아직까지는 약세죠. 그래서 보면 왜 그럴까 이런 생각을 항상 주식을 하면서 큰 흐름을 보다 보면 생각보다 주식은 정답이 쉽게 나옵니다. 정답은 우리나라 시장이 지금 경제가 성장을 잘 못하고 있는 거죠. 어저께 이제 통계 발표한 거 보면 성장률 지금 0.1%인데 그것도 연간도 2.4%로 낮춰놨습니다. 한국은행에서. 자, 그러면 경기가 어느 정도에다 지금 수출 증가율도 아주 낮아지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석유화학하고 이제 그거는 계속 안 좋은 상태고, 그 다음에 자동차도 조금 이제 오히려 줄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력을 하는 반도체 수출이 있는데, 반도체 수출도 지금 범용 디램 같은 경우에는 수요 자체가 적은 상태에서 중국과 경쟁을 또 계속해야 되고, 그러면 기술로 우리가 승부를 한다. 그래서 기술로 승부해서 기술로 가는 주식 그럼 하면 디램도 기술로 가는 HBM 우리가 하이닉스 제일 잘하고 있고 최초 개발해서 1등이니까 잘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혁신하니까 잘하고 나머지들은 잘 안 됩니다. 그리고 구조적으로 보면 IT 수요가 안 좋기 때문에 그럼 IT 관련된 주식들은 잠깐 반등할 수 있지만 추세적으로 하락을 한다는 거죠. 이걸 생각한다면 굳이 IT 주식이 갖고 손해가 나 있으면 손절을 빨리 하든지 아니면 단기 매매조차 안 하고 거기조차 접근 안 해야 되는 게 정답인데, 우리 투자자들이 항상 올라갔을 때 그냥 사가지고 손해나면 계속 본전 생각하고 있으면 끝없이 빠져서 힘든 일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도 한번 보면 지금 제가 KB금융 실적 시즌이 지금 실적이 본격적으로 발표되고 있죠. 이제 KB금융 했으니까 이제 조선주도 발표하고 있고요. 대형주들이 다음 주까지 본물 쏟아져서 실적 발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 실적이 좋은 업종 섹터는 정해져 있는 거죠. 변압기 관련 주식들이나 중공업 주식은 수주받은 게 있으니까 그대로 실적 좋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종목은 이제 AI 반도체 관련된 우리나라 수혜주는 몇 개 없기 때문에 그 몇 개 있는 것만 실적이 좋은 거고, 나머지는 반도체 관련 주식 전부 다 실적 나올 때 안 좋은 거죠. 그럼 AI 반도체 관련된 주식 한미 반도체라든지 이수페타시 이런 데 실적이 작년 수백 프로 수천 프로 올라오잖아요. 그런데 주식은 또 잘 안 가는 거죠. 그래서 그렇고, 또한 지금 현재 KB금융 같은 경우는 3분기 기준으로는 역대 사상 최고의 실적을 냈습니다. 그래서 103,900원을 찍었는데요.
이게 외국인 투자 비중이 한 76% 정도 된 것 같아요. 보니까 외국인 투자 비중이 외국인 지분이 78%에 더 올라갔네요. 60%, 67%부터 봤는데 78%가 갔습니다. 벌써. 우리나라 지금 은행주는 과거에 IMF 때 투자 제한이 풀렸기 때문에 100% 다 살 수가 있는 건데요. 지금 전체 주식 수가 3억 9,300만 주 정도 됐는데 외국인이 78%가 외국인 주식인 거죠. 배당도 이제 오늘 밸류 프로그램까지 발표해서 그다음에 실적도 3분기 기준으로 역대 3분기 중 가장 좋은 거고요. 그다음 작년 대비해서 지금 실적도 계속 누적으로 플러스 나 있고 이러니까 외국인들이 안 파니까 배당만 받아도 엄청 받으니까 옛날부터 이미 들었으니까 배당이 외국인들 다 갖고 가는 거죠. 수혜도 그렇고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 그게 갖고 있지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 많은 사람들이 지금 실적이 불투명한 기업을 갖고 있어서 힘든 거죠. 그래서 IT를 보면 삼성전자를 보겠습니다. 삼성전자를 보면 자, 주가가 끝없이 빠지고 있죠. 이때 당시에 해서. 그래서 삼성전자도 이제 여기서 기대돼서 HBM3나 기대돼서 딱 사면 손절가를 정해서 해야 되는 거죠. 불확실하니까. 하이닉스 뒤쳐져서 기술에도 그렇고요. 그러면 손절가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LG전자도 보면 계속 안 좋죠. 구조적으로 보면 안 좋은 거예요. 21년, 23 잠깐 갔다가도 크게 보면 21년도 고점을 돌파하면 계속 이렇게 내려와 있죠. 대다수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도 이렇게 보면 과거 21년도, 22년도 저가 기준까지 내려왔습니다. 55,000원이 기술적 지지선인데요. 여기까지 내려왔잖아요. 저는 이제 삼성전자를 주식을 한 25년 정도 하고 있으니까 요렇게 빠진 적은 대폭락을 3개월 동안 한 것은 내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IMF 때도 7만 원대에서 3만 5천까지 내려왔는데 그런데 이렇게는 안 내려오고 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그 정도로 이렇게 내려온다는 것은 가다가 바로 급전직하 해버렸잖아요. 뭔가 악재가 있다는 거죠. 외국인이 계속 팔은 거죠. 왜 팔았을까? 그것은 이제 사다가 지분이 57%에서 다시 여기까지 49%가 내려왔다가 56%까지 샀다가 다시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52%가 내려왔잖아요.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계속 받아주고 있는데 이제 조금 더 생각을 좀 깊이 좀 해봐. 장기 투자에 대한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IT의 대표적인 또 부품주 중에서는 애플에 납품하고 있는 매출이 많은데요. LG이노텍도 최근 들어 급락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실적이 안 나오는 거죠, 예상보다. 이게 구조적으로 삼성전기도 이렇게 내려오죠. 삼성전자의 후자라고 그러는 삼성전기도 이렇게 내려와 있고요. 삼성그룹주 펀드들은 이제 주로 삼성 펀드, 그룹주 펀드나 ETF 상장해 놓으면 이 삼성전자가 내려 안 좋으면 같이 비중을 줄여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동시에 내려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상태인데 그렇다 치고 LG 이노텍까지도 이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휴대폰, 스마트폰 관련된 부품이라든지 IT, TV나 디스플레이 관련된 전부 다 부품, 카메라 모드부터 다 부품들은 단순합니다. 우리 코로나 때 많이 샀기 때문에 수요가 늘지 않는 거죠. 정체되어 있는 거죠. 줄고 있는 겁니다. 수요가 줄고 정체되니까 미래에 한번 요즘 핸드폰 사도 몇 년은 쓸 수 있잖아요. TV 냉장고 사도 10년은 기본 고장 안 나고 쓰고. 그러니까 21년도까지 엄청 수요가 좋았는데요. 그 이후부터는 수요가 근본적으로 내려가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대다수 또 중국과도 경쟁에서 지고 있는, 예를 들어서 LG 디스플레이 같은 보면 과거에 저 위에서부터 보면 연봉을 보시면 끝없이 내려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쪽으로도 쳐다보지 말아야 되는데 짧게 먹으려고. 여기는 보면 올라갈 때는 금방 만 원대에서 한 30% 올라가잖아요. 그죠? 단기 매매는 가능하겠지만 그래도 초보자 하지 않는 게 좋은 것처럼 이렇게 IT 섹터들이 하락세에 지속되고 있었어요. 바닥이다 생각하고 진입하지 마시고
실적이 좋은 종목들, 앞으로 좋은 걸 말하는 거죠. 내년에 좋을 거를 지금 미리 선별해서 사고 있는 게 가장 좋고요. 예를 들어서 실적이 나오지 않고 테마처럼 움직였던 AI 시대 해서 엄청나게 제조 반도체 갔죠. 그런데 아직 실적이 나온 게 없습니다. 실제 수혜도 수혜를 하지만 이걸 우리나라 기업들은 AI 반도체 관련된 수혜 관련된 거 있으면 HBM 관련 여러 가지 또 AI 반도체 있으면 대다수 대만에 가면 대만에 관련된 이제 팹리스 회사들이 쫙 있기 때문에 그쪽 위주로 몰려있기 때문에 우리의 수혜는 삼성전자가 잘 안 되니까 같이 수혜가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한번 내려오면 끝없이 내려와서 테마처럼 움직이죠. 우리 제조업체들이 테마처럼 움직이듯이 그만큼 그렇고요. 이제는 보시면 그동안 좋았던 예를 들어서 기수 페타시스도 보면 괜찮아요. 아직은 괜찮지만 실적도 좋고 앞으로 내년에도 계속 좋을 걸로 보이고 그래서 이런 것만 살아 있고요. 나머지들은 IT가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좀 차별화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흐름이다. 큰 흐름이다 보고 하락의 가격만 보고 하시면 안 된다. 섹터의 업황 이제 업황이 반드시 개선뿐만 아니라 추세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그런 쪽 위주로 가는 게 좋고요. 그래서 요즘은 은행주도 보면 한 종목만 은행주 이것저것 할 필요가 없는 거죠. 1등주는 KB금융입니다. 그럼 KB금융이 가장 많이 올랐어요. 외국인 지분도 가장 많고 KB금융은 추세적으로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연봉을 보시면 올해 100% 정도 올랐습니다. 90% 올랐는데 자, 우리은행을 개인들이 많이 좋아하는 우리은행도 있는데 우리은행과 우리금융은 얼마 못 올랐어요. 30%. 과거에 하나금융 외국인들 투자가 막 하면서 좋았는데 그만큼 실적을 못 내주니까 하나금융 얼마 안 올랐어요. 50%. 마찬가지죠. 그 섹터별로 확실한 1등주 그걸로 돈이 몰리는 시대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글로벌도 미국 주식도 마찬가지 미국 내에서도 반도체는 엔비디아로 거의 몰렸고요. 인텔도 안 되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잘 안 되고요. 다른 거 잘 안 되는 거죠. 그처럼 이렇게 개별 종목 장세가 지속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확실한 것만 좀 좋아지고 있다. 오늘도 보시면 시장에서 오늘 아침에 지수가 30포인트 정도 올라갔다가 지금은 11포인트입니다. 외국인이 계속 파니까 아침에 떴다가 그냥 내려오는 거죠. 금융주가 때문에 많이 올라갔다. 이슈 있는 고려아임 빼고는 KB금융, 신한지주 이렇게 보고 현대모비스는 실적도 이제 개선되고 있고 그다음에 지분 관련된 그룹사 지분 관련된 것도 수혜가 있어서 잘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적이 확실히 개선되고 전동화에 대한 준비가 돼 있는 주식들은 이렇게 만약에 바닥에서 샀을 때는 20만 원, 23만 이하로 이렇게 사면 기다리면 수익이 나요. 그리고 전동화에 계속 성공하고 자율주행에 성공하기, 우리나라 자율주행 관련된 건 현대모비스가 실제로 부품으로는 1등이니까 현대기아차 들어가고 그래서 현대기아 자율주행 관련 건 아주 진전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이것을 40만 5천 원은 장기적으로 아마 내년은 돌파할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좀 이따 테슬라 얘기할 텐데요. 관련된 수혜주 이렇게 보시고요. 그 현대모비스에는 아틀란스 로보틱스의 로봇 회사가 인수돼자해서 있기 때문에 그것도 내년에 아마 상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서 같이 수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한 이제 개별 종목 장세에는 하이닉스도 좋은데 실적도 근데 우리가 전체 글로벌 경기도 좀 불투명한데 미국은 괜찮지만 우리나라가 지금 내년에 뿐만 아니라 경기가 지금 자꾸 정체되고 있죠. 아니면 감소될 거로 보이고 그러면 경기가 안 좋으면 아직까지 올해 말까지 여기 HBM 관련된 매출은 40% 정도 됩니다. 올해 그럼 40% 정도 예상을 하고 있죠. 그러면 내년엔 더 올라가더라도 아직 메모리가 많죠. 그래서 개선은 내년엔 확실히 더 올라갈 걸로 보여서 괜찮지만 그래도 이제 항상 좀 눌림목이나 쌀 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은 좀 선거 때까지 좀 지켜보고 관점으로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기준으로 보면 지금 우리 기준으로 계속 62평선을 돌파를 못하고 있습니다. 2620포인트인데 좀 내려와서 지난번에 40대에서 2625포인트 62평선 내려온 상태에서 거래도 줄어있지만 가시를 못하고 있죠. 특히 코스닥은 훨씬 더 안 좋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업종들은
계속 하락 추세인데요. 주봉도 그렇고요. 지금 실적 시즌에서 실적이 대다수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지금은 갈 수가 없는 거. 실적이 끝나고 11월 중순 이제 미국 대선 결과도 나오고 11월 중순 이후에 내년에 좋아질 종목들은 다시 반등하기 시작할 거로 보입니다. 그래서 11월 중순에 코스닥 종목 선별해서 매매나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오늘의 섹터는 뭐 다른 것보다 오늘 제가 이제 우리 지금 미국 시장에 보고 아침에 움직였거든요. 그래서 미국에 지금 어제부터 시간에부터 테슬라가 급등해서 오늘 테슬라 21.92% 장중에 정규장 올랐는데요. 미국 시장에서도 보면 대표적으로 테슬라가 이렇게 나머지 잘 안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는 그나마 잘 우상향 괜찮고요. 그만큼 미국 주식도 그럼 테슬라는 최근 들에 많이 빠져서 이제 회복한 거죠. 그러면 테슬라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테슬라를 보고 아침에 2차 전지 주식을 사면 전부 다 물립니다. 장중이라도 물리죠. 그 얘기는 아직도 많은 투자자분들이 테슬라를 보고 전기 자동차 수혜로 테슬라를 보고 있으면 이미 시대를 뒤처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지금 오늘 이제 제가 오늘 실적 보니까 실적이 3분기 때 테슬라가 매출액이 8% 늘었어요. 그런데 영업이익은 54% 늘었어요. 매출액에 대한 컨센서스, 영업이익 컨센서스 좋았는데 매출액이 8% 는다는 것은 성장이 8% 2분기까지 성장을 좀 감소됐는데 둔화가 되다가 좋아졌어요. 이제 이번 3분기부터 더 좋아질 걸 보이고 4분기 내년에도. 그런데 8%밖에 아니면 이걸로는 주가는 갈 수는 없어요. 그런데 내년에 30% 정도 성장한다면 이제 주식이 올라가야 되는 거죠. 자, 그런 상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음 주가가 어제 급등한 이유는 그게 다른 것보다도 다음 성장이 이 회사는 전기 자동차만 만드는 걸로는 414달러로 사상 고점은 이 돌파는 근처 갈수록 돌파해서 추세적으로 가기는 힘들어요. 그죠? 그래서 전기 자동차 아무리 많이 팔려도 이미 모멘텀은 다 반영됐고 400배로 이제는 여기서 해서 이거 돌파해서 간다면 다음 성장 엔진을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저께 이것을 이제 다음 성장 엔진이 구체화되는 것을 머스크 CEO가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게 AI 데이 때 나오든지 예상을 했었는데 그게 안 나오고 이번에 실적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됐다는 얘기는 성장은 8%밖에 매출 성장 못하는데 영업이익 54%면 비용이 통제되고 있다. 아니면 감가상각비 줄었다. 그러면 시설 증설을 안 하고 있다든지 정지되고 있다든지 그 상태죠. 시설 증설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신규 공장 개설 때 안 하고 그러면 감가상각비가 신규 공장 증설하면 그에 대한 감가상각을 계속 계산해 줘야 돼. 감가상각비 안 나가고 있으니 덜 나가니까 당연히 매출은 이익은 좋아지는 거죠. 이익만 보고 주식하게 되면 안 되고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또한 비용 통제가 되고 절감해서 그리고 배터리 가격들이 급락했기 때문에 당연히 직접 수직 계열화된 이 테슬라는 전기 자동차 만드는 단가가 내려갑니다. 그래서 매출 총 원가가 지금 대당 4,800만 원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테슬라 자동차는 기본 4,800 이상이잖아요. 이익이 계속 발생하게 되는 거죠. 8, 9% 매출 총이익이.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영업이익이 한 3조 7,500억 정도 되는 대중에 그 중에서 탄소 크레디트가 1조 정도를 기여했습니다. 한 30% 가까이. 그러면 탄소 배출권을 판매해서 되는 거죠. 이미 이런 걸 잘 하고 있으니까. 엔진 자동차는 이게 못 맞추니까 사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고요. 그 다음에 요 자동차 자체 파는 것은 2%밖에 증가 안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에너지 저장 장치, ESS 서비스 기타 매출도 29% 성장했고, 그 다음에 에너지 발전 장치, ESS죠. 얘들은 에너지 발전 장치와 저장 매출이 52%나 매출이 늘었어요. 그러면 ESS 매출 비중은 한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지금 현재 전체 매출에서. 매출이 우리나라 돈으로 매출액이 한 34조 3분기 34조 7천억 정도 되는데요. 한 3조 정도가 ESS 관련 발전 매출이에요. 많지는 않지만 이게 성장이 크게 하고 있습니다. 52% 성장이면 계속 앞으로도 더 급격히 계속 성장할 거기 때문에 좋을 거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가 측면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주가 측면으로 보면 어저께 이 급등한 것은 과거에 보시면 우리가 주가가 급등할 때 어떤 사유로 급등하는지 알아야 다음에 좋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에 보면 급등한 게 요게 중국에서 자율주행 관련 이슈 나와서 이렇게 급등했어요. 갭상승. 이번에도 FSD가 내년에 한다 그랬죠. 그래서 로봇 택시 호출 서비스. 그다음에 또한 컨센서 뭐 실적 그렇지만 이 시점에 자율주행이 미래라는 것은 너무 명백하다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자율주행 관련된 이슈가 아주 크게 작용된 거죠. 그러면 이거 올라간 건 다 자율주행 때문에 올라갔다고 봐야 되는 거죠. 전기차가 잘 팔린 것보다. 전기차가 내년에 20-30% 성장해도 자율주행 관련된 같이 해서 성장하니까 잘 팔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올해는 자율주행차 세계 1등은 테슬라를 보고 아마 저는 예측하기 27년도까지 당연히 $1,000 이상을 갈 거로 보이는데 내년에 한 최소 $800 내외까지 이거 돌파하고 100%는 내년에 본격 로봇택시 관련된 거랑 자율주행이 모멘텀이 본격 반영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장기 투자를 아주 좋은 정보 이렇게 말씀드리고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들 성공 투자하시고요. 그다음에 저는 이제 주식 투자로 돈 벌기 가장 쉽다고 말씀드리는데요. 10년 후의 세상을 보고 지금부터 장기 투자하면 실패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